오늘은 우리가 꼭 함께 나눠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처럼 변화도 많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 참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좋을지, 일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마음 건강을 오래도록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들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총 10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도 편안한 대화처럼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 마음의 첫걸음을 함께 디뎌볼까요? 첫째, 마음에도 감기가 걸려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면서 쉬라고 하죠.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땐 대부분 그냥 넘겨버리곤 해요.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좀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요. 그런데 사실 마음도 감기에 걸려요. 감기에 걸리면 기운이 없고 집중도 안 되고 별일 아니어도 눈물이 나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너무 버겁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귀찮아지고 즐겁던 일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땐 그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마음이 감기에 걸린 신호일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 내가 좀 아픈 상태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마음은 회복을 시작하거든요. 몸이 아프면 쉬듯이 마음도 아플 땐 충분히 쉬고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둘째, 감정은 참을수록 더 커져요. 우리는 자주 감정을 참으면서 살아가요. 짜증나도 웃고 속상해도 괜찮아라고 말하죠. 하지만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속 어딘가에 쌓이고 어느 날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넘겼더니 집에 와서 별일 아닌 가족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우, 또는 계속해서 쌓인 서운함을 말하지 못한 채 품고 있다가 결국 인간관계 자체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단 솔직하게 안전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꼭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혼잣말이라도 괜찮고 글로 써보는 것도 좋아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거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고 가벼워집니다. 셋째, 남과 비교할수록 마음은 지쳐요. 요즘은 SNS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남들이 잘 사는 모습, 멋진 모습만 자꾸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면서도 속으론 괜히 초조해지거나 누군가는 여행 다녀왔다는데 나는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왠지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바람직한 방법은 비교의 시선을 내 삶의 중심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나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속도, 나는 나의 리듬이 있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매일 아침 내 하루의 의미를 내가 정하고 작은 일에도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면 비교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넷째,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조여요.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씩 이건 꼭 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해라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마음을 조이고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쉬는 날에도 청소는 해야지, 운동도 해야 해, 자기 개발도 놓치면 안 돼 하며 일처럼 스스로를 몰아세우거나 회식에서조차 분위기를 잘 맞춰야 해라는 부담에 진짜로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해야 한다 대신 하고 싶다, 지금은 괜찮다로 바꿔보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훨씬 덜 힘들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고 그저 쉬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라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마음의 언어에 귀 기울이세요. 마음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그 신호를 자주 무시하고 살죠. 몸이 아프면 약을 찾지만 마음이 아플 땐 그냥 내가 약해서 그렇지 하며 스스로를 더 몰아세우곤 해요. 예를 들어 자꾸 짜증이 난다는 건 사실은 내 마음이 지치고 있다는 신호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다는 건 너무 오랫동안 긴장 속에서 살아온 결과일 수 있어요. 그걸 감정이 아니라 정보처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매일 잠들기 전 5분이라도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답이 딱 떠오르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마음을 향한 작은 질문은 내면을 돌보는 가장 소중한 시작점이니까요. 여섯째,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요. 스트레스라고 하면 다들 마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금방 반응하거든요. 예를 들어 잠을 못 자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몸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으면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반대로 마음이 무거우면 어깨가 자주 결리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마음만 고치자는 생각보다 몸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부터 실천해보는 것이에요. 너무 복잡한 운동 계획은 필요 없어요. 아침에 창문 열고 심호흡 5번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마음도 덜 무거워집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마사지도 도움이 돼요. 마음을 회복하려면 먼저 몸을 다독이는 시간부터 가져보세요. 일곱째, 생각을 멈추는 연습이 필요해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지죠. 일이 끝났는데도 자꾸 다시 돌이켜보고 사람들과의 대화 하나하나를 계속 곱씹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까지 미리 걱정하고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누웠는데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고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하며 자책하고 내일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며 마음이 불안해지죠. 이럴 때 바람직한 방법은 생각을 흘려보내는 훈련이에요.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단 1분 동안 눈을 감고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내가 잠시 쉴 수 있어요. 또 잡생각이 많아질 때는 손으로 무언가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을 종이에 써내려가면 그 순간부터 생각은 덜 집착하게 되고 훨씬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여덟째, 사람과의 연결이 마음을 살려줘요. 스트레스가 클수록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연락하면 민폐일 것 같고 만나면 또 힘들어질까봐 혼자 있으려고 하죠. 하지만 고립된 시간은 마음의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꾹 참고 있다 보면 점점 상황이 더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나만 이런가, 나만 이렇게 못 사는 건가 싶은 외로움까지 밀려오죠. 바람직한 방법은 아주 짧게라도 사람들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오랜 친구에게 짧은 문자 하나 보내는 것, 카페에서 낯선 사람과 눈인사 한번 하는 것, 가족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 대화 한 줄이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연결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교감에서 시작됩니다. 아홉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완벽주의예요. 뭔가를 할 땐 잘해야 한다는 생각, 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 스스로 세운 기준에 못 미치면 나는 부족하다는 자책까지 이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 발표를 했는데 작은 실수를 했다고 계속 마음이 무겁고 청소를 다 못했다고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느끼고 누군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실수와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부족할 수 있어도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한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모든 걸 잘할 수는 없고 우리는 원래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오히려 완벽을 내려놨을 때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열째,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보세요. 하루가 너무 버겁고 세상이 무겁게만 느껴질 땐 마음이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해요. 이건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마음속의 작은 의식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녁마다 혼자 듣는 음악 한 곡, 아무 말 없이 걸을 수 있는 공원 산책길,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따뜻한 노트 한 권,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죠. 바람직한 방법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갖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비교도 평가도 없이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해요. 매일 잠깐이라도 그 공간에 머무르면 마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다루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그걸 피하지 않고 잘 다루는 힘을 기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마음 건강을 지키는 진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오늘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작고 따뜻한 실천으로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